안녕하세요. 우주 알려주는 아빠입니다. 저는 천문학을 전공하고 과거 천문대에서 시민분들께 망원경을 보여드리는 일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 망원경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제 채널의 시청자분들께서도 망원경에 대한 질문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살려서 망원경 사기 전에 주의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망원경을 처음 접하셔서 어떤 걸 사야 할지 막막한 분이시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 선택하시면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주 알려주는 아빠. 첫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것은 대책 없이 큰 망원경을 사는 것입니다. 망원경은 보통 크면 클수록 잘 보이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큰 망원경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입문자분들은 잘 모르고 그냥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단 크면 무겁습니다. 비싸기도 하고요. 망원경이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진과 같은 dobsonian 마운트에 뉴턴식 반사 망원경을 얹은 모델은 약 20kg 정도 되거든요. 쌀 큰 포대 하나입니다. 무거워서 자동차 트렁크에 싣기도 힘들고 대차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보관도 대차까지 포함해야 하니 트렁크 자리를 꽤 많이 차지하고요. 집에다 두더라도 창고 자리를 꽤 차지합니다. 특히 학생일 경우에는 차도 없고 이동하기 번거로워 귀찮아서 잘 안 보게 되고 직장인들도 보통 평일 퇴근 후 아니면 주말에나 나갈 수 있는데 업무로 지친 심신을 망원경 옮기고 진을 빼고 그러면 결국에는 잘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낑낑대며 이동했는데 구름이 껴서 안 보이고 어느 날은 비가 오니 또 못 나가고 그러다가 결국 천체 관측에 흥미를 잃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큰 망원경은 잘 사용하면 정말로 좋은 관측 도구인데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모른 채 아반떼 사려다 그랜저 사듯이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거 이렇게 하다가 100만원쯤 하는 큰 망원경을 사놓고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바에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가볍고 이동이 간편하고 만듦새가 괜찮은 입문용 망원경이 훨씬 현명할 수 있어요. 보통 경통이나 삼각대 다 합쳐서 5kg 내외의 망원경이 무게 부담이 적습니다. 생수통 2개 반 정도? 가격도 큰 망원경들보다는 저렴하니 부담도 덜하고요. 제가 입문용으로 굴절 망원경을 추천하는 이유도 반사 망원경은 작은 망원경이라도 경통만 5kg 정도가 되거든요. 삼각대까지 합하면 꽤 무거워집니다. 두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것은 플라스틱 망원경입니다. 과거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망원경이 1, 2만원짜리 장난감에만 사용이 되었는데 요즘에 검색하다 보니까 겉보기에는 천체 망원경인데 실제로 보면 경통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망원경이 있더라고요. 가격도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도 나가더라고요. 저반부나 파인더, 경통의 후드 같은 부분은 원가 절감으로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통까지 통째로 플라스틱으로 쓰는 망원경은 장난감처럼 사용할 게 아니라면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은 충격에 약하고요. 금속 재질의 삼각대와 같이 들고 다니다가 부딪히면 깨질 수도 있고 트렁크에 실었다가 무거운 짐이 넘어져서 부딪히기라도 하면 파손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충격에는 금속 재질이 더 강하죠. 그리고 망원경 특성상 여름이나 겨울 등 야외에서 사용할 때가 많은데요. 플라스틱은 금속 재질보다 온도 변화에 민감해서 손상되기가 더 쉬워요. 입문자용 망원경이라도 가격이 비슷하다면 경통은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금속 중에서도 가볍고 견고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망가질 염려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대상을 찾을 수가 없는 망원경입니다. 망원경도 샀겠다. 이제 부품 꿈을 안고 밤에 나가서 설치를 하실 텐데요. 근데 막상 설치하고 보니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해요. 이 순간이 처음 망원경 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순간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나 스마트폰 어플 안에 별자리를 봤을 때 잘 찾아지는데 막상 하늘을 올려다보면 무엇이 목성이고 토성이고 감이 안 잡히죠. 눈으로는 대충 저 방향인가 하는데 망원경으로 그 대상을 잡으려니 도무지 망원경 렌즈 안에 천체가 들어오지를 않고요. 사실 이게 현실이에요. 대부분 기본 삼각대와 간단한 조준 장치만 제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혀 엉뚱한 별만 계속 보고 헤매다가
이 돈 주고 왜 샀지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좋은 망원경도 대상을 못 찾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망원경을 사실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찾을지 미리 생각을 해봐야 좋습니다. 요즘에는 IT 기술이 망원경에도 꽤 편리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스마트폰을 망원경에 붙여서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를 하듯이 원하는 천체까지 안내해주는 기능을 가진 망원경도 있습니다. 초보자도 매우 빠르게 목성, 토성, 오리온 대성운 같은 대상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20만원 정도 되는 입문자용 망원경에도 드물게 이런 기능을 탑재한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 망원경을 기존에 제가 한번 구매해서 써보기도 하고 추천도 했었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아마 그 망원경에 대한 영상이 많이 뜰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그 영상들을 쉽게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입문자용 망원경 중에 스마트폰 연동 기능이 있는 망원경은 이게 거의 유일할 거고요. 고정 댓글에 추천 영상에 대한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구매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입문자용 망원경으로 즐겁게 볼 수 있는 대상들은 달부터 시작해서 목성, 토성, 금성 등의 행성과 몇몇 잘 알려진 성운 성단 등이에요. 어느 정도 중급자 이상으로 가면 달이 관측에 방해되기 때문에 달이 없는 밤에만 나가게 되는데요. 입문자분들께는 성운 성단보다는 달부터 시작하라고 저는 꼭 추천합니다. 팁을 드리면 보름달보다는 초승달이나 반달일 때 경계면의 크레이터가 뚜렷하게 보여 관측이 훨씬 재미있어집니다. 그리고 차차 목성, 토성 등의 행성을 보고 익숙해지면 더 어려운 성운이나 성단 등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너무 어려운 벽에 막히지 않고 망원경으로 천체 관측을 기분 좋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망원경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망원경을 구매하셔서 즐겁게 우주를 관측하고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